물컹거리지 않게 볶는 방법을 골고루 뿌려서 전체 꼭 짜주세요. 다 됐습니다. 아주 맛있는 향이 올라. 안녕하십니까, 원주성 스님의 템플라이프입니다. 오늘은 이 가지 가지고 가지볶음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가지를 생으로 무치는 방법을 영상으로 올려드렸어요. 오늘은 이것을 한번 볶아보려고 합니다. 가지를 다듬어 보겠습니다. 꼭지를 이렇게 따실 때 칼집을 살짝 넣어서 따시면 됩니다. 근데 이것을 버리지 마시고 말려주세요. 항산화 작용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것도 말려서 차를 끓여 드시거나 다시 물을 내시거나 밥 위에 얹어서 같이 밥을 하셔도 참 좋습니다. 버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꼭지를 따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150g 가지 2개입니다. 먼저 손질을 해 보겠습니다. 가지를 볶아 놓으면 물컹거려서 아이들이 잘 안 먹는다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오늘은 잘 물컹거리지 않게 볶는 방법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가지를 절일 거예요. 그래서 가지를 조금 도톰하게 썰어 주겠습니다. 가지를 너무 얇게 썰으면 볶았을 때 식감이 너무 없습니다. 가지를 한 1cm 내지 1.5cm 정도 두께로 조금 두껍게 썰으셔야 합니다.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조금 이렇게 도톰하게 썰어 주세요. 너무 두꺼워도 안 되지만 너무 얇으면 볶았을 때 식감이 없습니다. 조금만 도톰하게 썰어 주세요. 이렇게 썰어 주세요. 좀 큽니다 이러면은 절반 잘라서 하셔도 됩니다. 좀 두께가 두꺼운 가지는 절반 이래 자르셔도 됩니다. 이렇게 썰어 주시면 됩니다. 썰어둔 가지는 절이겠습니다. 천일염 곱게 갈았습니다. 반 큰술 정도 됩니다. 너무 소금을 많이 넣어서 절이시면 나중에 볶았을 때 맛이 떨어지게 됩니다. 천일염 반 큰술입니다. 골고루 뿌려서 저며 놓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워 두겠습니다. 가지의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절이시면 적당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콩단백입니다. 지난번에는 길쭉한 콩단백을 보여드렸죠. 이건 납작한 콩단백입니다. 납작한 콩단백 30g 정도 됩니다. 물에 불려서 가지에 넣어 부재료로 사용해 보겠습니다. 콩단백 물에 한번 헹궈서 버리고 물에 담궈서 불리겠습니다. 가지 볶음에 들어가는 부재료입니다. 일반 청고추 2개, 홍고추 하나, 이것은 청양고추입니다. 같이 넣도록 다듬어 보겠습니다. 청고추와 홍고추는 굳이 씨를 빼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썰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고추도 조금 도톰하게 썰을 거예요. 같이 볶을 때 같이 넣어서 볶아 보겠습니다. 조금 도톰하게 썰겠습니다. 홍고추도 너무 굵지는 않아도 됩니다만 조금 도톰하게 썰겠습니다. 그리고 청양고추는 조금 얇게 썰으셔야지 드실 때 덜 부담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청양고추는 얇게 썰었습니다. 그래야 드실 때 혹시 청양고추를 드시더라도 부담이 덜 할 것 같습니다. 가지볶음에 들어갈 간장 양념 만들어 보겠습니다. 진간장 3스푼입니다. 집간장 1스푼입니다. 진간장과 집간장을 3:1의 비율로 하시면 거의 적당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매실액 2스푼 넣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가지 요리이기 때문에 설탕 반 작은술입니다. 많이 넣으시면 안됩니다. 가지가 덜쩍한데 설탕을 넣어야 하나요 하시겠는데, 그래도 설탕을 넣는 맛과는 다르고요. 가지는 꿀이나 올리고당 이런 거하고는 좀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설탕이 가장 감칠맛이 납니다. 그래서
설탕 많이 넣지 마시고 작은 술로 한 술 넣겠습니다. 설탕 작은 술 한 술입니다. 가지에 같이 곁들일 양념장은 다 됐습니다. 이게 다 됐습니까? 예, 정말 다 됐습니다. 여기에서 볶을 때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 같이 넣겠습니다. 10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가지가 잘 절여진 것 같아요. 가지를 꼭 짜주세요. 이 상태로 그냥 볶으시면 물컹물컹해집니다. 이렇게 꼭 짜주세요. 이렇게 짜겠습니다. 이렇게 가지를 절여서 볶으시는 게 가지가 물컹거리지 않습니다. 이것이 저의 가지볶음 하는 팁입니다. 절여서 꼭 짠 다음에 사용하시면 가지를 볶았을 때 가지가 물컹거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콩단백도 준비가 다 됐습니다. 이것도 역시 꼭 짜주세요. 네, 꼭 짜겠습니다. 콩단백은 부드러워서 어개어지지 않을 정도로 짜셔야 됩니다. 콩단백도 준비가 됐습니다.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게 조금 커요. 근데 이것을 좀 잘라서 사용하려고 절반을 잘라서 사용하시면 볶을 때 지저분해집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사용하시고, 만일에 너무 먹는데 큽니다 이러면 볶으신 다음에 자르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그대로 사용하겠습니다. 가지와 콩단백 준비가 다 됐습니다. 볶아 보겠습니다. 가지 볶음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식용유 3큰술 넣어주세요. 그리고 참기름 1큰술을 넣겠습니다. 참기름과 들기름을 사용하실 때는 식용유와 섞어서 사용하시면 산화를 방지하실 수 있습니다. 식용유와 참기름을 잘 섞어서 온도를 올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불이 달궈지면 콩단백부터 먼저 볶겠습니다. 콩단백이 없으신 분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셔도 됩니다. 콩단백을 먼저 볶겠습니다. 가지가 절여져 있기 때문에 빨리 익게 됩니다. 그래서 콩단백을 먼저 볶겠습니다. 저는 콩단백을 채식 전문점에서 구입하거든요. 채식 전문점이나 대형마트에 가시면 콩단백을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콩단백도 밑간이 필요합니다. 중불의 불에서 진간장 1큰술 넣겠습니다. 진간장 1큰술 넣고 밑간을 하겠습니다. 간장이 들어가면 조금 온도를 낮춰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저는 고추를 지금 바로 볶을 겁니다. 만일에 콩단백을 안 쓰시는 분들은 고추를 먼저 볶으시면 됩니다. 자, 청양고추만 빼고 큰 고추, 풋고추와 붉은 고추를 먼저 살짝 볶겠습니다. 고추를 볶음을 하신다고 생각하시고 볶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명이나 고추를 꾸미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볶음을 한다고 생각하시고 볶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볶는 게 싫으신 분은 조금 전에 간장 소스 만들었지요. 거기에 고추를 다져서 넣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볶아지면 이때 가지를 넣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기름도 적당하게 스며들고 가지가 소금에 절여져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익습니다. 그래서 어울리는 것도 적당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지가 생각보다 빨리 익게 됩니다.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절반 이상 익은 것 같아요. 가지 상태를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익어가는 게 느껴집니다. 자, 이때 조금 전에 만들어준 간장 소스 지금 넣겠습니다. 요즘 한창 가지가 단맛이 날 때입니다. 그리고 쉽게 익어요. 소금에 절이시면 조금 더 빨리 익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볶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정도 되어 갈 때 제가 청양고추는 남겨뒀어요. 지금 청양고추 넣겠습니다. 만일에 조금 간이 약하다 하시면 간장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만일 간이 좀 약하다 하시면 간장을 조금 더 넣으셔도 됩니다. 다 들어갑니다. 조금 매콤한 맛을 원합니다 하시면 후추 하나, 둘, 세 번 정도 넣으시면 매콤한 맛을 또 보태줄 수 있습니다. 다 됐습니다. 자, 여기서 만일에 이 콩단백이 너무 큽니다 이러시면 잠깐 불을 끄시거나 아주 낮게 해 놓으시고 이것을 잘라 주세요. 이렇게 처음부터 이걸 잘라서 했으면 조금 지저분하게 볶아집니다. 이 콩단백이 굉장히 연해요. 한 번 더 볶으시는 게 좋아요. 한번 불을 올려서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다 됐습니다. 불을 끄고 깨소금과 참기름을 넣겠습니다. 깨소금, 참기름 넣고 섞어주세요. 다 됐습니다. 아우, 아주 맛있는 향이 올라옵니다. 가지가 너무 익지 않게 주의하셔야 합니다. 자, 그릇에 한번 담아 보겠습니다. 가지볶음 해보았습니다. 어떠신가요? 가지와 볶은 고추와 콩단백을 함께 드시면 더 맛있게 즐겨 드실 수 있으십니다. 콩단백을 함께 볶으시면 가지에 없는 단백질 성분을 보완해 주기 때문에 더욱 좋습니다. 가지가 한창 맛있는 계절입니다. 맛있는 가지볶음 해서 드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